새벽 2시 30분 하와이의 조용한 주택가에 날카로운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몇 분 뒤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침실 문틈으로 붉은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핏물은 복도까지 번졌습니다. 그 시각 한 여성 세입자는 방 한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을 떨며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 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이 집에 살던 일가족 5명은 10살 아이까지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장은 베테랑 법의학자도 참아 보기 힘들 만큼 끔찍했습니다. 이상한 점도 있었습니다. 범인은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감쪽같이 사라진 탓에 수사는 막혔습니다. 친척이 무심코 꺼낸 한마디가 모든 흐름을 뒤집기 전까지는요. 안녕하세요. 사건 분석실입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24년으로 돌아가 사건의 진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마노아는 미국 하와이주의 주도 호놀룰루에 있는 고급 주택가입니다. 푸른 계곡 사이에 자리한 평화롭고 아름다운 동네죠. 사계절 내내 온화한 이곳의 가로수길을 걷다 보면 한 폭의 그림 속에 들어온 듯합니다. 2024년에는 한 유명 여행 보험사가 호놀룰루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여행 도시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여행자들이 안전한 도시로 꼽던 곳, 그 평화로운 동네에서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마노아 와알로아 플레이스 3622번지 180만 달러 상당의 넓은 단독주택이 있었습니다. 깔끔한 흰색 외관에 세련된 집. 이곳이 하룻밤 만에 끔찍한 현장으로 변할 거라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 3월 10일 오전 8시 34분. 경찰에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한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622번지 집안에서 싸우는 소리랑 비명이 들려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경찰은 곧바로 출동해 몇 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집의 문과 창문은 모두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이상도 없었고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신고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이웃들에게 물었지만 누구도 수상한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결국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걸려온 장난 전화일 수 있다는 의심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여성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오전 9시 15분. 경찰은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신고자가 집 앞을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경찰을 보자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경찰관님, 저는 이 집 세입자예요. 집주인은 페리스 오다예요. 어젯밤 새벽 2시쯤이었어요. 비명이 들려서 무서운 마음에 방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밖으로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소리가 멈춘 뒤 별일 아니겠지 싶어 잠들었어요. 아침에 나가려는데 복도에 피가 흘러 있었어요. 그래서 신고했어요. 경찰이 처음 왔을 때는 너무 무서워 정문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이번에도 창문으로 겨우 빠져나왔어요. 경찰은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곧장 현관으로 가 집주인 페리스 오다의 이름을 크게 불렀습니다. 집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때 한 경찰관이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복도에 사람이 쓰러진 듯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끔찍했습니다. 한 남성이 복도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자상이 있었고 온몸이 피로 젖어 있었습니다. 오른손에는 식칼을 쥐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망자는 집주인 페리스 오다였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고 법의학팀을 불렀습니다. 집 안에는 더 큰 비극이 남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에서는 오다의 17살 큰딸 사쿠라코가 발견됐습니다. 다리와 상반신에 수많은 자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 방 침대에는 12살 아들 오리온이 가슴을 찔린 채 누워 있었습니다. 안방에서는 10살 막내딸 나나와 48살 아내 나오코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침대 밑에 쓰러진 두 사람의 몸에도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일가족 5명 모두 숨져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안전도시라는 명성이 무색했습니다. 평화롭던 주택가는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고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웃들은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범인을 알 수 없다는 공포가 동네 전체를 덮쳤습니다. 살인범이 아직 근처에 숨어 있는 건 아닐까? 다음 표적이 내가 되지는 않을까?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불안이 더 커지기 전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곧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범행 추정 시간은 당일 새벽 2시에서 2시 30분 사이. 5명 모두 칼에 찔려 숨졌습니다. 문과 창문에는 손상된 흔적이 없었습니다.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범인이 피해자들과 가까운 사이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웃들은 그날 밤 비명도, 싸우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은 여성 세입자뿐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행동을 의심했습니다. 바로 신고했다면 피해를 막았을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신고했을까요? 범인의 도주를 도운 걸까요? 아니면 그녀가 범인이었을까요? 의심을 받자 여성 세입자는 억울하다며 설명했습니다. 소리를 듣긴 했지만 괜한 일에 휘말릴까봐 모른 척 했어요. 소리도 희미했고요. 말다툼인 줄 알았어요. 사람이 죽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혼자 사는 데다 한밤중이라 무서웠어요. 괜히 신고했다가 집주인에게 쫓겨날까봐 겁도 났고요. 그러면 갈 곳이 없으니까요. 설명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여성 혼자 5명을 해쳤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결국 용의선상에서 벗어났습니다. 수사는 다시 막혔습니다. 현장에는 지문도, 발자국도, 머리카락 한 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없어진 재물도 없었습니다. 거실에 있던 현금도 그대로였습니다. 경찰은 원한에 따른 계획범죄로 봤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오다 가족의 인간관계와 배경을 조사했습니다. 페리스 오다는 하와이 카우아이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정원의 섬이라 불릴 만큼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는 이 휴양지에서 평온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영리하고 부침성이 좋아 주변 사람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성적은 평범했지만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자기 생각도 분명했습니다. 또래들이 우주 비행사를 꿈꿀 때 그는 자기 가게를 열어 성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부모 속을 썩인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1997년 무단 침입 혐의로 입건된 일이 있었지만 사안이 가벼워 훈방으로 끝났습니다. 성인이 된 뒤 한 차례 이혼을 겪었습니다.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큰딸에게는 이혼 후에도 아버지 역할을 다했습니다. 훗날 큰딸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도 아버지를 향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후 페리스 오다는 다정한 나오코와 재혼했습니다. 가족을 아끼는 나오코와 페리스 오다는 성격이 잘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새 아이를 낳아 5식구를 이뤘습니다. 페리스 오다는 가족을 부양하려고 호놀룰루에 카이로프랙틱 클리닉을 열어 운영했습니다. 직원 4명을 둘 만큼 병원은 번창했고 실력도 인정받았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병원은 늘 붐볐고 페리스 오다는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아내 나오코는 남편을 도우려고 장부를 맡았습니다. 수입이 늘면서 살림도 넉넉해졌습니다. 2013년 오다는 105만 달러에 와알로아 플레이스 3622 번지집을 샀고 이전 집은 새를 놓았습니다. 5식구는 넓은 집에서 10년 동안 평온하게 살았습니다. 페리스 오다는 이웃에게도 다정했습니다. 배관이 고장나면 선뜻 수리를 도와줬습니다. 이웃을 무료로 치료해주기도 했습니다. 직원들이 인정하는 애처가이기도 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을 준비한 뒤 출근했습니다. 아내가 조금이라도 더 쉬게 하려는 배려였습니다. 아이들도 밝고 성실하게 자랐습니다. 17살 사쿠라코는 명문 이올라니 스쿨의 우등생이었습니다. 요리를 좋아했고 미국 본토 대학 진학을 꿈꿨습니다.
2019년에는 엄마와 함께 마라톤 대회에 나갈 만큼 사이가 돈독했습니다. 12살 오리오는 활발한 6학년생이었습니다. 농구와 서핑을 특히 좋아했고 부모는 늘 학교 시간을 챙겼습니다. 선생님들의 칭찬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막내인 10살 나나는 체구가 작은 아이였습니다. 겁이 많았지만 만호와 초등학교에 다니며 축구를 즐겼습니다. 팀의 포워드로 꾸준히 뛰었습니다. 새 아이 덕분에 집에는 늘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명절과 기념일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조명을 달고 할로윈에는 아이들의 분장을 챙겼습니다. 눈사람 모형에까지 호박 망토를 입히던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누가 이 가족을 해쳤을까요? 경찰은 먼저 페리스 오다와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뚜렷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단서라 할 만한 것은 2021년 3월에 벌어진 일뿐이었습니다. 당시 페리스 오다는 카이로프랙틱 클리닉의 임대료를 연체해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갈등도 상당했습니다. 그해 12월 페리스 오다가 약 5만 3천 달러를 갚으면서 양측은 합의했습니다. 소송은 취하됐고 갈등도 끝났습니다. 경찰은 이를 살인의 동기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수사는 다시 막혔습니다. 그때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형사들은 페리스 오다의 이전 집에 살던 세입자를 만나 뜻밖의 단서를 얻었습니다. 세입자는 5년 전부터 그 집에 살았지만 최근 갑자기 짐을 싸서 나와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페리스 오다가 집을 팔겠다며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그가 세입자에게 남긴 말 한마디가 경찰의 의심을 샀습니다. 경찰이 자금 흐름을 추적하자 페리스 오다가 이미 경제적으로 막다른 상황에 몰렸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앞선 임대료 소송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그의 카이로프랙틱 클리닉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환자가 끊기면서 수입이 급감했고 병원 임대료조차 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매달 2,500달러씩 적자가 났습니다. 2020년에는 직원 급여를 위해 26,930달러의 정부 지원금도 받았습니다. 직원 4명의 급여를 위한 돈이었지만 쌓인 빚을 막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새 아이의 학비와 자동차 할부금, 생활비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2023년 3월에는 체납세금 압류 통지서가 날아왔고 7,815달러를 징수당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난 2024년 페리스 오다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생활비 부담을 줄이려고 부동산 2채를 처분했고 밤에는 택시 운전도 했습니다. 타던 차량과 운동기구까지 내다 팔았습니다. 그래도 빚은 줄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계속 나빠지자 성격도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이웃들과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한 이웃은 해마다 명절이면 집을 화려하게 꾸미던 오다 가족이 전년부터 불을 끈 채 조용히 지냈다고 기억했습니다. 집에서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친척들은 페리스 오다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도 형편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페리스 오다는 자신의 책임이라며 끝까지 혼자 해결하려 했습니다. 경찰도 그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래도 당시에는 경제난에 시달리는 한 가장의 몸부림으로 보였습니다. 살인사건과 직접 연결할 만한 정황은 없었습니다. 다른 단서를 찾던 중 뜻밖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친척 한 명이 전한 말에 수사관들은 얼어붙었습니다. 경찰은 새로운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늘 친절하고 따뜻했던 가장 페리스 오다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한 모습이 있었던 건 아닐까. 의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확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휴대전화에는 불법 총기를 몰래 사려다 실패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웃과 대화할 때도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고 아내에게 보낸 메시지 역시 심상치 않았습니다. 나오코는 끝까지 남편을 달랬습니다.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 살자고 제안했지만 페리스 오다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더 끔찍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는 친척들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몰래 털어놓았습니다. 가족을 모두 해친 뒤 집에 불을 지르고 자신도 목숨을 끊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던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범인은 집 안에 있던 가장
페리스 오다였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그가 택한 것은 가족 전체를 파괴하는 일이었습니다. 경찰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이웃을 무료로 치료해주던 아버지였습니다. 부검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감춰졌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페리스 오다를 제외한 4명의 시신에서 저항 과정에 생긴 방어흔이 발견됐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을 차례로 찌른 뒤 자신도 칼로 찔러 목숨을 끊었습니다. 2월에 아내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더는 버틸 수 없으니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가자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다는 망상이 하와이를 뒤흔든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행복해 보이던 가족이 무너지자 언론은 앞다퉈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족을 살해했다는 사실에 비난 여론이 거세졌습니다. 동네 전체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릭 블랑지아르디 호놀룰루 시장은 시민들을 위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다 일가 5명이 숨진 이 사건은 1999년 호놀룰루 총격 사건 이후 하와이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살인 사건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2번째로 많은 사망자가 나온 살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건 이후 여론은 페리스 오다의 숨겨진 모습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무너져 버린 일이라며 동정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었습니다. 대다수는 분노했습니다.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자기애와 이기심, 통제욕이 뒤엉킨 끝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는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한 아버지이자 품위 있는 신사처럼 보였지만 가족의 경제 사정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가족도 그가 만든 이미지를 지탱하는 일부였을 뿐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 이미지가 무너지려 하자 그는 가족 모두를 죽음으로 끌고 갔습니다. 사건 뒤 이웃들은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오다 가족의 집 앞에는 작은 추모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꽃과 화환, 애도카드와 인형이 겹겹이 쌓였습니다. 슬픔으로 가득한 그곳에서 분홍색 곰 인형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어린 나날을 기억하기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추모식에 모인 이웃들은 오다 가족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페리스 오다의 전처와 큰딸도 큰 충격 속에서 남겨진 가족의 장례와 법적 절차를 돕기 위해 10만 달러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큰딸은 인터뷰를 거절했지만 가까운 이들에게 비통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